따라서 이제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아까 잠깐 언급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일각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은 검언 유착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함정 취재를 유도한 그런 그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시선도 있어서요.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모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 수사팀에 그것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자, 이번 수사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특임 검사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건입니다. 이미 실체관계에 대해서 수사도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녹취록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기에는 규모도 작고 적절하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은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다라는 것은 중앙지검장을 사실상 특임검사로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임검사 지정은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장관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위법한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중앙지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라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특검 실시는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금이라도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면은 국회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뜻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게 최초에 정말 윤석열 총장님이 처음부터 특임 검사를 세워서 정말 자기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특검은 우리 지금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달 그 법을 만들고 하는데 벌써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사건이 이미 벌써 늦었습니다. 이 검사장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 사건이 문제 제기고 나서 2달이나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수사가 지금 연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해도 모자란데 이미 그 채널A 기자가 그 컴퓨터도 포맷하고 이랬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 걸리는 그 기간을 하려면 바로 증거인멸해라 이렇게 기간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빨리 일단 수사팀에 이제 맡겨졌으니까 이 수사팀에서 방금 말한 사건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나중에 정말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특검하자는 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그 사안의 그 특검 도입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특검으로 한다라고 하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규모의 사건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특검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의혹 초기 단계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 논의를 하는데 이미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수사가 완결되어 버렸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수사가 완결되어 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 도입을 하는 것은 봐주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특검 논의가 되는 순간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 거의 이제 종반 피의자를 소환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참고인들 관련자들 진술을 받는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이 수사를 잘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권은희 의원님께서 왜 예단하고 의심하냐 그러는데 거꾸로 또 다른 미래통합당에서 예단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 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불과 몇 달 전에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진술을 했던 법정에서 진술했던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시험 보듯이 해가지고 법정이 아니라 검찰청에 73번 출석하고 88번 출석해가지고 진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거짓말로 증언을 했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허위인 것을 철저하게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럼 이 사안 당연히 수사하고 감찰해야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감찰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월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만 꼭 남겨달라고 한 또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근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가니까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패싱해버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인권부에다 이 사건을 또 빼가버려요. 이번에도 또 역시나 측근을 봐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때도 의심을 받았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안 건드려요. 다른 사건은 안 건드는데 유독 감찰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자기 측근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수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것도 3심 재판을 통해서 공개 재판에서 방어와 공격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졌고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정을 한 이 당사자도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그 증언과 다른 물적 증거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 사안의 실체를 법원이 확정한 사안입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그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재심이 아니라 그 증언을 한 당사자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왕에 이루어진 우리 법치국가에서 제도화된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그 증언 하나로 번복시키고 바로 감찰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이루어진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불신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진정인이 이렇게 그 당시에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한 이후에 필요하면 감찰이나 수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기반한 판단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 판단인데 이런 판단 자체가 측근 감싸기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잠깐만요.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것은 좀 잠시 후에 하려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권은희 의원께서 의견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아, 예. 저한테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한번 주시면 예, 그 얘기를 네. 뒷부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중간에 저도 끼어나서요. 김남국 의원 네. 말씀에 대한 반론권을 좀 네, 저 일단 그럼 특검 얘기를 마무리 특검 짓고 관련해서 나서 네. 마무리 짓고 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이상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그 전문수사단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지시로 이 수사에 추미애 장관발 불공정성이 개입됐다라고 우려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된 반론을 네, 짧게 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특검 역사상 보면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게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규모는 특검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특검 기간을 짧게 하면 되고 인원과 숫자를 작게 하면 됩니다. 특검법에 다 돼 있거든요. 이 사건은 신속성보다도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내놔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 또는 불공정 이걸 해소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입니다. 그 정치권이 할 일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빨리 특검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